자, 지난 시간에 등기 신청에 이제 들어와서 등기 신청 적격자를 봤고요. 최근에 또 문제가 조금 출제되는 게 80번, 81번에 단독 신청이냐, 공동이냐, 아니면 직권이냐, 이걸 묻는데 등기 권리자 80번 명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기,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판결을 아주 나오지만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지만 판결을 받아 할 때는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등기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이지만 만약에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 그 말소 등기도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나, 명의인 그러면 소유자. 여러분이 소유자일 때 보존 등기도 단독이지만 보존 등기 무효일 때도 말소 등기는 소유자 단독이죠. 2번 상속이나 법인 합병. 상속은 상속인 단독. 법인과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한 회사가 거기 포괄 승계, 즉 상속인이나 합병한 회사 단독이죠. 3번은 판결을, 무슨 판결이든, 자, 여러분, 판결을 받았다. 등기 절차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아니면 공유물 무슨 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아니면 채권 판결도 있죠. 말소 등기할 때 채권 판결을 받았다면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4번 신탁 있죠, 여러분. 제일 또 많이 묻는 거. 신탁 관련 등기는 수탁자 무선 신청이 원칙이다. 단독. 그 수탁자 임무 종료로 신탁 등기 변경 말소 다 단독이고, 신수탁자가 임무 종료로 새로운 수탁자가 신탁 등기 해갈 때도 권리 이전 단독. 5번 이게 이제 여러분 얘가 있죠. 이 5번에 말소 등기 신청에 등기 말소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고 요 제3자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이건 직권 말소죠. 늘 예를 들던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전세권에 저당이 잡혀 있고 요 전세권에 말소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요 저당 등기 말소는 요건 무슨 말소입니까? 직권. 이건 단독 신청이 아니죠. 직권 말소죠. 요건 직권입니다.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많이 묻는 게 81번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아닌 거. 자, 가등기에서도 묻지만 단독이냐 직권이냐 할 때도 나오는 지문이죠. 1번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 승낙 얻으면 가등기를 직권으로 뭐 한다? 즉 가등기를 참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특히 2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여기 가등기 가처분이 항상 말하는 이건 가처분이 아니고 가등기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죠. 이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하라는 명령이고 이 명령에 한 가등기는 단독입니다. 단독.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등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 가등기 말소할 때는 단독으로 가서 자기 가등기를 말소해달라 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 4번 가등기 의무자나
또는 가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후순위자, 가등기 후에 들어온 후순위자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얻으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얻으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등기 할 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맨 우리 등기법 끝에 등기법 마지막 예상 문제인 가등기 할 때 임차권, 용의권이죠. 임차권이 용의권 가등기 본등기 했고 용의권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그것도 동일 부분에 가등기 돼 있는 동일 부분에 용의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용의권 가등기 본등기 하면 가등기 후에 들어온 용의권은 말소죠. 본등기 하면. 근데 이 말소는 단독 신청이 아니고 직권 말소죠. 기준이 하나 있죠. 용의권 가등기 후에 들어온 용의권은 이건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이거죠. 이건 단독 신청 말소가 아니죠. 다 알고 있죠. 직권 말소, 가등기 후에 들어온 이런 용의권. 자, 이렇게 두 문제로 가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등기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까지 문제 봤죠. 이런 지문들이 주로 이제 특히 가등기 물을 때 81번 이거 전체가 이 5개의 지문이 다 한 번씩 나왔던 지문이죠. 단독이냐 직권이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82번으로 가면 등기 신청에서 이제 단독이냐 이걸 봤고, 이제는 등기 신청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첨부 정보로 가기 전에 82번은 등기 신청 일반이고 83번은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는 거는 보정 등은 신청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84번에 판결 등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오늘 판결로 하는 등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5번은 최근에는 조금 뜸해졌습니다. 전자신청 말이죠. 이제 전자신청을 물을 때 요 이름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물으니까 그걸 또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신청 관련 문제가 앞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한 문제지만 등기 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지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82번을 보십시오. 등기 신청 틀린 거.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 요거 직접 이런 지문이 있었죠. 변호사,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로 출석하지 않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은 그 사무원 있죠. 그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원 중 1인을 출석시켜서 등기할 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도 하나의 채권 공동저당이죠. 소유자 달라도 된다는 거 이야기했고요. 이거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저당 설정할 때, 등기할 때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 3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종중 등의 부동산은 그 등기는 사단, 재단 이름으로 등기하고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 신청인이고 대표자 관리인 명의가 아니라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하죠.
단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대표자나 관리인도 따로 적어둔다, 밑에 적는다는 건 나오지만,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중의 이름으로,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하죠. 4번 채권자 대위원 등기할 때 대위자 그러면 채권자고 피대위자 있죠. 그 다음 피대위자는 채무자, 대위 원인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대위한다고 원인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고, 5번 대리인에 대한 등기는 민법상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 쌍방대리 다 허용되고, 등기는 자기계약 물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매매가 되고, 매매, 갑이 을에게 등기하라는 위임해주면 을이 자기계약으로, 을이 갑의 대리인과 을 본인 자격으로 자기계약으로 을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다 나왔죠. 없다면 틀립니다. 이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이건 민법에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허용이 된다는 뜻이죠. 83번은 등기를 신청했다가 보정,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건데 틀린 겁니다. 1번, 자,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면 다음 날까지,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보정하라고 연락이 오면 다음 날, 내일까지, 물론 휴일은, 내일이 휴일이면 휴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지만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할 수 없다. 보정하면 됩니다. 2번, 등기 신청에 관한 보정은 보정하라고 통지할 때 등기관이 전자우편, 전자메일이나 전화 속에는 문자, 전화나 문자 포함하고, 모사 전송은 팩스, 팩스 이런 방법으로 통지해주면 되고, 3번,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원도, 아까 그 사무원이 등기 신청서 제출하도록 허가받으면 이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에 등기 신청의 보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신청서나 그 부속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정은 보십시오. 이건 반환할 수 없답니다. 보정하려면 등기소에 와서 직접 보정을 해야 되고, 신청서나 부속 서류를, 첨부 서류를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5번, 관공서 촉탁 등기 있죠. 관공서가 등기할 때는 촉탁이죠. 이런 촉탁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 표시가 부합하지 않아도, 이건 보정 안 해도 이건 촉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는, 여러분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면 그건 등기 받아주지 않는데, 촉탁 등기 있죠. 5번. 촉탁 등기는 이거 일치 안 해도 그건 받아줍니다. 관공서가 촉탁으로 할 때는 이건 받아준다, 그런 뜻이죠. 수리해 줍니다. 자, 촉탁 등기의 특징입니다. 이건 보정이고, 이제 판결 있죠. 그럼 우리 시험에 최근까지 한 2번 나왔던 요 문제 안에서 설명드립니다. 판결로 등기하는데 옳은 걸 물었죠. 옳은 것으로. 1번, 법원에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는 미확정,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 가집행 선고, 여기 가집행이 미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다는
이 가집행 선고를 등기 관련 판결에는 이런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 등기에 관련 판결은 확정이 돼야 할 수 있고, 등기를,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다, 없다면 없다. 2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든 피고든 모두, 원고든 피고든 가서 분할 판결 가지고 등기할 수가 있죠. 단독으로. 옳은 답은 2번이고, 3번,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 여러분,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 받아 등기할 때는,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등기 권리자가 하는 겁니다.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갖고 있으니까 권리자가 등기 승소 판결 받아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4번, 승소 판결에 한 등기는 확정 판결서와 송달 증명서가 아니고, 여기 있죠. 송달. 요게 틀렸는데, 확정 증명서. 법원에 가면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확정 증명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송달 증명서가 아니고요. 5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명하는 판결을 가지고 등기할 때 그 해당 허가서 등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행정관청에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면 판결로 등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면 이 허가서를 받아서 제공해야 됩니다. 거기 끝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X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판결로 등기할 때 이런 허가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요거.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판결에 한 등기는 이런 지문이 나왔고, 최근에 나온 건 이거였죠. 2번, 한 번은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로 등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한 자가, 패소죠, 패소한 자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승소한 자가 하지 않는다고 패소한 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는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났더라도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이 지나도. 그럼 10년이 지났다면 경과한 후에는 판결로 등기할 수 없다면 그건 틀리죠. 있다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어. 이건 여기 이 문제 84번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이미 다 기출 문제로 우리 분석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나온 지문들로 구성된 겁니다. 자, 85번. 전자신청은 우리 등기 신청 중에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신청이 있는데, 전자신청은 최근에 이제 출제 빈도가 아주 낮아졌고, 나오는 지문은 요런 정도죠. 85번에 전산정보처리조직원 등기 신청이 전자신청이고요. 틀린 거. 1, 2, 3번에 보면 법인 아닌 사단, 종중 등, 여러분,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전자신청은 안 되죠.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대표자, 관리자가 없다. 2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 법무사, 변호사, 변호사가 아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전자신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외국인은 되죠. 3번. 외국인 등록을 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인까지 되죠. 안 되는 게 이제 1, 2번이고. 자, 이제 4번.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하기 전에 꼭 주소지 있죠, 여러분. 4번에 주소지 관할 등기소로 간다. 여러분 주소지 서울 어디 주소지에 관할 등기소로 간다면 X죠.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전국 전자신청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할 때 말이죠. 사용자 등록할 때는 전국 어느 등기소 가도 됩니다. 이건 꼭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 전국 어느 등기소 가도 됩니다. 5번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3개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더라도 3년이죠, 계속. 그리고 이 연장부터 처음에 사용자 등록할 때는 4번 등기소로 출석해야 되지만 처음 할 때는 연장 등을 할 때는 전자문서로도 된다. 그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등기 신청의 일반적 우리 이제 절차 한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요 등기 명인 아까 이름 지난 시간 요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부터 여기까지를 정리하시고 이제 등기 신청의 그 첨부 정보 86번 등기 신청서의 첨부 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첨부 서면 나올 수 있는 그 86, 87, 88, 89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뤄드리는데 여기서도 한 문제입니다. 첨부 서면 전체에서 한 문제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86번은 종합인데 보십시오. 등기 첨부 좀 틀린 거 기억에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 등기할 때는 역으로 제가 인감 만약에 물을 때 인감을 물을 때 이런 제한물권 말소 등기는 인감을 냅니까 안 냅니까 물으면 제한물권,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을 안 내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인감 묻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최근에는 거의 없지만 인감 제공하지 않는 거 물으면 제한물권 말소 등기를 답으로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니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가 틀렸죠. 요거 물었죠, 여러분. 권리자가 아니고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처분 결의서 말이죠. 이 처분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뭐일 때 의무자일 때 이걸 내죠. 꼭 권리자, 의무자 구분해 주셔야 되고 이것에 소유권 보존하고 이전, 특히 이전 등기할 때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는 각 한 통. 각 한 통이 여러분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각 한 통 낸다. 주민등록, 등초본. 그 다음에 리얼에 건물의 일부죠. 토지나 토지 건물의 일부의 용의권 등기할 때 전세권. 요거 도면 내라. 일부일 때. 여러 번 나왔죠. 전부일 때. 토지 건물 전부의 용의권 등기할 때 도면 냅니까? 일부일 때 냅니까? 일부. 요거 오죠. 그러면 첨부 정보 틀린 거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제한 물건 말소 등기할 때 인감 권리자일 때가 아니고 니은 의무자일 때 내니까 기억 니은이 첨부 서민이 아니죠. 틀린 거 이 말은 틀린 거라는 말은 제공하지 않는 거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86번은 거죠. 87번. 자, 이제는 등기 필 정보를 최근에 물었을 때는 등기 필 정보 제공해야 되는 경우로 물었죠. 옳은 거. 근데 등기 필 정보는 등기 필증 말이죠. 의무자가 갖고 있는 등기 의무자가 가진 매매 같으면 매도인이 갖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내는데 최근에 물었을 때는 이거였죠. 등기 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분실했을 때 절대 재교부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등기 필 정보는 분실하더라도 절대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이제 최근에 나왔고, 기출문제. 여기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걸 물었는데, 상속은 등기 필 정보를 상속 등기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필 정보를 안 내죠. 2번은 소유권 이외의 가등기 그랬지만, 여러분, 가등기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가 갖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이게 답이고, 원래 2번 여기에 뭐가 나왔냐 하면 과거의 기출문제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나중에 유증 문제도 우리가 다루죠.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유증자가 갖고 있던 등기 필 정보를 내라고 돼 있죠. 유증이 나왔었고, 오늘은 지금 이 문제는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내야 된다. 이게 답이고, 옳은 거는 3번은 등기 권리자였죠, 아까. 그럼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받아 등기할 때는, 권리자가 할 때는 안 내죠. 반대로 승소한 등기 누가 할 때? 의무자가 할 때는 등기 필 정보를 내야 되고, 그죠? 내야 되고, 권리자가 할 때는 냅니까 안 냅니까 물으면 안 낸다는 거죠. 권리자가 할 때는 안 냅니다. 그 다음 4번 관공서가 촉탁 등기 있죠. 이거 관공서가 촉탁으로 등기할 때는 그건 등기 필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은 토지 소유자가, 이것도 보존 등기할 때 물었죠. 보존 등기할 때 자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보존 등기할 때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물으면 당연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등기 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죠. 하나하나의 지문을 여기 보면서 1번 상소, 2번이 가등기 본등기 유증까지 알아두시고, 3번은 권리자가
판결받아 할 때, 4번이 촉탁, 5번은 보존 등기. 이건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죠. 2번 외에 말이죠. 요 2번 외의 경우에는. 자, 다음 88번을 보시면 농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 다 배우죠. 중개사법의 허가지역. 농지는 우리 2차 과목 중에 공법의 농지법, 중개사법의 농지 중개할 때도 나오죠. 우리도 농지 증명 이거를 가끔씩 내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마지막 백선 문제로서 농지 증명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옳은 거 물었는데 여러분 OX로 갑니다. 주말 농장 1번 주말 체험 영농 주의해야 됩니다. 공법, 농지법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사법 문제에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할 때도 농지 증명 있어야 된다. 요거 O. 2번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배웠죠. 농지 전용이 뭡니까? 다른 용도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농지 취득할 때도 농지 증명 있어야 되고 3번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여러분 상속인 이외의 자가 농지 유증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상속인이 농지를 유증을 받아서 등기할 때는 상속인은 농지 증명 필요 없죠. 그러나 상속인 이외의 자입니다. 이외의 자가 농지 유증받아 등기할 때는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4번 부인이 남편 소유 농지 정려, 무상정려지만 부자 간에 정려받아 정려를 받아 농지 등기할 때도 농지 증명 있어야 된다고 다 이거 시험에 전부 나왔던 지문이죠. 5번입니다. 농지 공유하고 있다가 보세요.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로 각자 등기해 갈 때는 이미 농지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 증명이 필요가 없죠. 요게 답입니다. 농지 증명 제공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1, 2, 3, 4번 꼭 이게 무슨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지 그 원인을 잘 보면서 농지 증명 있어야 되고 1, 2, 3, 4번은 5번은 농지 공유물 분할할 때는 농지 증명 필요 없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5번 여기에 상속 농지 있죠. 그러면 상속 진정 명의자가 진정 명의 회복으로 등기해 갈 때 취득시효 여러분 취득시효 있죠. 농지 취득시효로 농지 취득할 때 수용 최근에 이 수용 물으면서요. 수용이라는 게 국가 등이 공익사업자가 농지 수용하고 등기해 갈 때 농지 증명 있어야 되는지 물었잖아요. 이건 다 농지 증명 요하지 않는다. 상속, 진정명의, 취득시효, 수용 말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에 나왔죠. 5번에 공유물 분할과 함께 최근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 89번은 최근에 딱 한 번 나왔지만 우리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해 드릴 때 7, 8월 달에 10년간 기출문제 다 수업 자료로 드리고 분석해 드릴 때 최근 10년간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딱 한 번 나왔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번호가 없는 1번의 국가부터 5번의 외국인까지 주민번호가 없는 이런 국가부터 외국인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죠. 누가 부여하는지 이 부여기관 틀린 거. 그전에 이제 옳은 거 한번 물었지만 틀린 겁니다. 1번 누가 부여하는지 정리하십시오. 이 문제 안에 5가지 들어있죠.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명의로 등기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로 틀렸죠. 국토부 장관. 1번 국토부 장관이 부여하죠. 행정안전부나 행정자치부 있죠. 지금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과거에 행정자치부 같은 말입니다만은 국토부 장관이 부여한다. 1번이 바로 틀린 답입니다. 2번 요거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3번 법인, 외국법인. 왜 여기 외국법인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법인 등기한 외국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하고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 안 한 외국법인. 아까 3번에 등기한 외국법인은 법인이고 여기 등기 안 한 외국법인은 단체로서 요건 시군 구청장이 부여하고 5번 외국인은 체류지.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 있는 거로 보고 거기 끝에 지방 출입국 관세의 장이나 외국 관세의 장, 외국인 관세의 장이 부여한다. 요렇게 5가지 요게 누가 부여하는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나와 있죠. 문제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90번은 이제 등기 신청의 등기법 총론입니다. 지금 마지막 총론에 지금 총론하고 이제 강론이라는 거는 이제 각종 등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각하사유 여러분, 각하사유 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인 거 아닌 거 이거 묻는 게 또 하나의 예상 문제죠. 91번 두 문제로 소개하고 있지만 각하사유 묻는 거 꼭 사건이 등기할 사건인가 아닌가 묻는 거를 예상 문제로 말씀드립니다. 등기법 총론에서의 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만은 마지막 예상 문제입니다만은 90번 보시면 각하사유 해당하지 않는 거 OX로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에 등기되는 건 O, 사건이 안 되는 건 X입니다. 기억에 수인의 포괄 수정자 중에 여러 명이 정여받았고 유정을 정여받았던 유정받았던 자기 지분, 여러분 자기 지분만의 유정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는가? 있다. 이건 자기 지분만 등기해 갈 수도 있고 전원이 가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지분만의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 2번 니은참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해달라. 이건 안 되죠. 자기 지분만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 가등기 쳤고, 이거 제일 많이 물었죠.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역으로
자기 지분만 본등기에 가야 되죠. 자기 지분 외에 다른 사람의 지분은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리얼.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의 용익권. 여러분, 이거 오늘도 자기 지분만의 저당, 이전 저당은 되지만 용익권은 안 됩니다. 용익권은. 그 다음에 위험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 번 나왔죠. 위험도. 갑과 을이 둘이나 갑을이, 갑을병이 공동상속 받았는데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 되는 거는 기억에 이전하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증여나 유정받았을 때 가등기, 본등기 있죠. 기억, 디귿. 요건 되고 나머지는 X 안 됩니다. 이거 각하 사유 해당하지 않는 거 OX 할 때 O 찾는 거니까 O를 찾아라. 기억, 디귿. 요거죠. 3번이 답으로 돼 있고요. 자, 91번 보세요. 우측에. 각하 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OX인데 91번도요. 1번에 채권자 신청 그러고 가압류죠. 여러분 여러 번 나왔죠. 가압류는 법원에 촉탁이 와야 됩니다. 가압류 등기 말소는 법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이거 신청하는 거 안 되죠. 가압류는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거 안 됩니다. 법원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촉탁.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101호와 대지권은 분리하여 이제 오늘 여기까지 대지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했다는 말이 금지에 위반했다 그 말이 분리하여 등기해달라는 거 안 됩니다. 3번에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도 안 되고 말소 등기 하기 전에 말소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거 가등기 안 됩니다. 4번 법원에 가등기 본등기 금하는 본등기 못하게 가처분 등기 이 자체를 못합니다. 본등기 금지 여러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 가처분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그러나 5번 앞에도 했죠. 법원이 여기 가처분은 가등기 가처분 걸을 때 이 가처분은 가등기 하라는 명령에 의한 가등기고 이건 일반 가등기가 아닌 가등기 하라는 명령에 의한 가등기니까 이 가등기는 단독 가등기 권리자가 가서 단독 신청으로 하죠. 이건 등기되죠. 자, 1, 2, 3, 4번은 X. 등기 안 되는 겁니다. 사건이. 5번은 되는 거죠.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자, 92번은 방문 신청의 경우에 취하가 여러분 마지막 우리 문제 분석할 때 92번에 취하는 철회 등기를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물었던 게 18회점이니까 오래됐죠. 그런데 그 이유는 안 나왔지만 요 문제 하나로 취하는 틀린 거
다뤄드립니다. 1번, 등기 신청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나 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 처분이 있기 전까지 해야 되고, 2번, 방문 신청에 취하는 대리인이 그 신청인들이 출석해서 취하서를 제출해야 되고, 전자 신청은요, 여러분 지금 방문 신청으로 물었지만 전자 신청에 취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송신하면 되고, 3번 요거였죠. 수개의 부동산에 일괄 신청했을 때,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신청했을 때, 그때 일부 부동산에만, 일부 취하 있죠. 일부 부동산에만 일부 취하가 되느냐, 요게 할 수가 있다, 없다가 틀렸죠. 마지막으로 나올 때도 취하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일부 취하가 됩니다. 없다가 틀렸고, 4번,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 등기라면 공동 취하를 해야 되고, 단독으로 이거 단독 취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동 취하해야 됩니다. 5번은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취하가 되면 등기할 때 제공했던 신청 정보, 신청서와 첨부 정보 모두 반환 돌려줍니다. 모두입니다. 그러면 신청서와 첨부 정보 일체를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반환해 줍니다. 자, 취하는 요 문제 하나로 풀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93번, 등기가 끝나면, 거기 보세요. 문제에서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 등기하고 나면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주죠. 등기필 정보는 누구한테 줍니다? 권리자. 매매 같으면 매수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자, 틀린 거, 그럼 통지하야 하는 경우로 참 옳은 거 물었는데, 반대로 등기필 정보를 교부, 통지하지 않는 게 1번 3개월 있죠.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3개월 이내에 교부받지 않으면, 수신하지 않으면 이건 교부하지 않죠. 그 후부터 3개월 알아두시고, 1번 가다가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받아야 될 자가, 수신할 자가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관공서, 국가 있죠, 국가나 지자체가,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 교부하지 않죠. 3번, 성소한 의무자입니다.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했을 때는 교부 안 합니다. 의무자가 했을 때는.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했을 때는 교부 안 합니다. 5번,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는 교부 안 합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건 2번, 관공서가 등기했을 때는 관공서에게는 안 주죠. 국가기관에게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했다면 그때는 권리자에게 줍니다. 관공서가 등기했을 때는 관공서에게는 안 주지만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을 했죠. 권리자를 위하여. 그러면 요 권리자에게 그건 교부해 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1번 3개월, 3번 의무자, 4번 대위 신청, 5번 직권으로 했을 때는 교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94번입니다. 다음 94번은 등기 끝나고 94번 다음 중 등기관이 등기 마쳤을 때 지적소관청 시군구나 건축물대장 소관청 시군구에 알려주는데 왜 통지하느냐? 아닌 거 물었지만 여러분 통지하는 것은 등기부의 소유자가 바뀌면 이거 배웠죠? 우리 지적법에 오늘 앞 시간에 등기부의 소유자 바뀌면 지적공부나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하는 거니까 여기 5개 중에 통지하지 않는 걸 물으면 소유권 등기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소유권 보존, 이전, 경정, 변경, 말소 또는 5번에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 소유권 이런 걸 답이고 통지하고 답은 4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여러분 가시 삼형제 등기 제가 늘 말하는 가시 삼형제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통지 안 합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변동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그러면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통지하지 않죠. 아니면 가압류, 가처분이 답입니다. 이걸 답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건 소유자 변동이 없고 이건 소유자 정리하는 등기가 아니죠. 자, 95번까지 여러분 95번까지가 등기 총론인데 강론으로 가기 전에요. 95번은 등기 신청 의무입니다. 보십시오. 옳은 거. 매매는 1번 매매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일이 틀렸죠. 매매 계약일이 아니고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일이죠. 늘 구분했죠. 이거 기출문제 분석할 때 잔금 지급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등기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과태료 처분 있죠. 이번 정여는 매매는 잔금일이고 정여는 정여계약 효력 발생일 계약일 정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반대급부 없으니까 이게 옳은 답이고 3번 건물을 신축한 자는 처분하지 않으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처분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할 의무 없죠. 처분했을 때 60일 내에 등기해야 되고요. 건물 신축한 자가 4번 건물 멸실 등기하고요. 이 멸실 등기하고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는 둘 다 4번, 5번은 멸실 등기하고 변경 등기는 60일이 아니고 둘 다 1월입니다. 자, 4번도 1월, 5번도 1월입니다. 자, 다시 1, 2번 있죠, 여러분. 1번, 2번에 이전 등기는 60일. 4번, 5번에 부동산 멸실 등기하고 변경 등기는 1월입니다. 그 숫자가 60일 둘 다 4번, 5번은 60일이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등기법 총론인데 지금 이 부분 아파트 등기부와 대지권 관계, 등기 효력과 추정력, 부기등기, 등기 신청과 첨부 서면, 각하 사유
여기서 예상 문제고, 이제 강론입니다. 마지막 이제 남은 게 강론인데, 95번, 6번, 6번, 7번, 8번, 요게 이제 소유권 등기 중에 두 가지죠. 보존 등기하고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그래서 보존 등기에서 한 문제, 보존 등기 96, 7 이전 등기 종합, 소유권 등기 종합인데 98, 99 공동 소유 넘겨보십시오. 100번의 유증, 101번의 신탁, 제일 많이 102번도 신탁. 이전 등기에서는 102번까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오죠. 그 다음 103번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106번까지 용의권 한 문제씩 용의권 등기 전체에서 한 문제. 그 다음 저당입니다. 107번부터 저당 설정, 이전, 109번 변경, 110번 말소. 저당 등기에서 한 문제 꼭 예상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 문제씩 등기부 12문제 중에. 다음 이제 111번 말소 등기, 말소 등기에서 하나. 그 다음 가등기까지 이제 넘겨서 보세요. 마지막 112번, 113번, 114번, 115번이 가등기. 그리고 뭐 가압류 가처분하고 이의 신청은 한 문제씩 마지막 정리해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번 백선 특강 다음 마지막 시간에 요 부분 보존, 이전, 용의권, 저당, 말소, 가등기 여기서 각각 하나고, 이전 등기에서는 두 문제까지 예상하셔야 됩니다. 등기 총론에서 5문제에서 6문제, 요 강론에서 6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나온다. 특히 이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남은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